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개장을 했지만 부활절 때문에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주요 증시들이 휴장을 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이제는 미국 증시에서도 실적밖에 남은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마감가를 보시게 되면 장중 내내 반락과 반등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다 0.1% 하락 정도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준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최근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우려감들 그대로 계속 달고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채권 시장 그리고 성장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컸었습니다. 우선 채권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당연히 좀 부담 요인이 되겠습니다. 장중에 5bp 이상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2.88% 이상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거의 앞자리가 바뀌냐 마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록을 보게 되면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한 것이 되겠고요. 그나마 장 마치면서 약간은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날은 10년물뿐만이 아니라 단기물이면서 이 연준의 금리 인상과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2년물 역시 10년물을 따라서 덩달아 출렁였던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술주한테는 악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주가 흔들렸고 결국에는 투자 심리까지 같이 요동쳤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담이 조금 더 가해지는 재료가 또 나왔는데요. 바로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쪽에서 이런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된 목소리를 하나로 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세계은행 쪽에서는 이 데이비드 멜페스 총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1%인데 앞자리를 바꿔서 3.2%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IMF 쪽에서도 미국 경제 수준이나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 민간 대출, 그러니까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건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공통점이 되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경기 회복세가 느려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처럼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할 것을 시사했다라는 점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날은 방향성이 애매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섹터로 봐도 그렇죠. 오른 섹터 그리고 내린 섹터 숫자도 비슷했고요. 특정 에너지나 헬스케어 쪽으로 약간은 쏠려 있는 흐름들도 연출이 됐습니다. 평균으로 보게 되면 0.2%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에너지가 강했던 것은 이미 알고 계시는 러시아에 대한 수요 공급, 이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리비아 쪽에서 공급 불안 요인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리비아도 또 대단한 또 산유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전쟁이라든지 금리 쪽과는 약간의 차별성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잘 갔었던 헬스케어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이 차익 매물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의료기기 중심으로 하락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밤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날 가장 많이 밀린 섹터로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 크게 보시면 이제 반도체가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은행 쪽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 보시면 이렇게 정유까지 크게 세 가지 섹터 정도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빨간불이 다 켜지면서 하락을 다 했습니다. 우선 반도체부터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상승을 했습니다.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여전히 하락세고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의 이런 종목들의 상승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난 한 주 동안에 거의 12% 이상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날 한 2.5% 올랐지만 회복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부적으로 이 마벨 테크놀로지스라고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또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매출이 좋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덩달아 투자 심리가 좀 더 퍼져서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게 특징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2.4%, 그리고 AMD도 역시 그 정도 수준의 상승세를 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와 연관성이 높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이날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장비 쪽에서는 램 리서치가 가장 강했습니다. 3% 넘겼고 가장 장비주 쪽에서 컸던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1.3%로 동반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밑으로 바로 내려와 보시면 이날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 그러니까 주도라는 말 표현보다는 가장 좋았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금융 쪽에서 은행주들이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3.4%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3% 오르고 JP모건 체이스 1.8, 웰스페고 1.7%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금융주들은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갔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찰스 슈왑이 되겠죠. 9%대 급락세를 보여줬고, 다른 뉴욕 멜론 은행 역시 2에서 3%대의 강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결제 쪽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약간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했다라면 페이팔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거의 2%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헤드라인 때도 보셨겠지만 이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하회하게 되면서 이러한 여파를 페이팔이 받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테슬라가 오른 것을 보면 이날 비트코인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해석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형 IT와 성장주들 체크해 보겠는데요. 워낙에 많이 밀렸었죠. 주간 단위로 밀렸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애플만 약보합이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한 0.5%를 전후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계속 방향성을 못 찾는 가운데 이날 대형 기술주들은 조금의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자, 여기에서 추가로 보셔야 될 것이 이제 OTT 업체로 잘 알려진 넷플릭스가 되겠습니다. 1%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거리두기 이런 것을 완화를 많이 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안에 사람이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가입자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날 넷플릭스를 압박했던 재료가 되겠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OTT를 갖고 있는 디즈니도 2% 밀렸고요. 그리고 컴캐스트 역시 1.5%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유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공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큰 종목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이 상승세를 폈는데요. 대표적으로 옥시덴탈 페트롤륨 3.4%, 마라톤 페트롤륨 3.3%대로 가장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은행주 중에서 호실적을 냈고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표적인 금융주가 되겠는데요. 이날 윗골이 달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양봉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상승에 대한 좀 지속적인 하락세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흐름 연출이 됩니다. 3.8% 올랐는데요. 이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민간 상업 대출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게 이날 매출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고요. 앞으로 이 경제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이런 대형 금융주들은 확실히 높은 신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 속에서 이날 상승했습니다. CEO도 이날 컨퍼런스 콜을 개최를 했는데 유력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금융주들의 긍정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관련된 종목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는 디디글로벌이 되겠습니다. 이날 많이 밀렸죠. 16% 양봉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큰 폭으로 두 자릿대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좀 얘기가 나왔던 것이 상장 폐지와 관련된 가능성인데요. 구체적으로 현지 시간으로 5월 23일 날 주주들을 모아놓고 해지할지 말지 투표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우려를 키웠고요. 여기에 더해서 작년 4분기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매출이 64억 달러,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12% 크게 밀렸고 순손실까지 나게 되면서 디디글로벌은 이날 크게 밀렸습니다. 2달러 선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달러 넘긴 지는 예전이고요. 이따 106에서 108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아, 리비아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날 영국 비철금속 시장이
오늘까지 휴장을 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곡물가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미국의 소맥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밀 가격이 될 텐데요. 옥수수하고 더불어서 밀 가격이 이날 곡물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둘 다 2%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값도 이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들게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2,000달러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올라가면서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2.8%, 2.86%까지 살짝 내려왔지만 계속해서 국채 시장의 움직임은 올라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방향성이 좀 애매한 흐름이 나와줬었는데요. 어떠한 재료들이 시장을 움직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금융사들의 실적 개선 소식으로 장중 상승 반전되기도 했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여전히 투자 심리에 부담을 가한 가운데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행보에 따른 전망이 제기되면서 국채금리가 재차 상승한 데다 국제유가가 또다시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던 가운데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점도 악재였습니다. 월드뱅크는 올해 글로벌 성장 전망치를 지난 1월에 공개한 기존의 4.1% 대비 거의 1%포인트가 낮아진 3.2%로 제시했고 이 지역을 포함하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경제가 4.1%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며 이것이 세계 경제 성장을 대폭 하향한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전쟁에 따른 스트레스로 약 1,700억 달러 규모의 15개월짜리 위기 대응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면서 향후 3개월 안에 펀드 기금 중 약 500억 달러가량을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경제 침체 리스크가 커지고는 있지만 이에 집착해 걱정하기는 이르다면서 주식의 비중 확대를 추천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의 추가 하락을 저지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데다 노동시장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타이트하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투자자 사이에서 커졌고 여기에 연준이 1980년대 이후 가장 가파른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침체 우려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면서 먼저 대표적인 경기 침체 징후인 2년물과 10년물의 일드 커브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익률 곡선의 역전과 경기 침체 사이에는 평균 20개월의 격차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또한 변동성 지수인 빅스와 초과 채권 프리미엄이 지난 1분기 중 전쟁에 따른 우려와 연준의 긴축 우려로 급등하긴 했지만 현재는 상당히 하락한 상황이라며 올해 들어 실제 시장 변수에 반영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그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면서 시장에 반영된 경기 침체에 집착하다 보면 너무 빠르게 자산을 처분해 수익률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주식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했고 원자재, 현금에 대해서도 확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낮췄습니다. 미 의회가 미국 내 반도체 연구 개발과 증산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부 사안을 두고 양당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연방정부는 반도체 공장의 신축이나 보완을 위한 대출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AP통신은 미국 상하 양원이 반도체 연구와 증산을 위한 2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향후 세부적인 내용을 넣고 양당 간의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AP 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들어 반도체 보완을 최우선 문제로 지정해왔으며 서명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10명 이상의 지지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행정부는 공급망 해소를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야 하는 가운데 미치 매코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하원의 큰 양보 없이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같이 보도하면서 상원의 법안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약 2,500억 달러, 하원의 법안은 같은 기간에 약 4천억 달러 이상을 반도체 연구 개발과 증산에 투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헬스케어 섹터가 좀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가운데도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종목들은 더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넥타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암제 개발 중단을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바이오 업체 넥타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오늘 23%가 폭락해 4달러 7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회사는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약품인 옵티보와 병용하는 복합제로 벤팩에 대해 신세포암과 방광암 환자를 대상으로 두 건의 임상실험을 했지만 실패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연초 주당 13달러 50센트에 거래되던 이 회사의 주가는 3월 중순에도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실패하면서 하루 만에 60%가 폭락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브리스톨은 넥타와의 파트너 협약으로 2018년에 19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했고 증권사 스티플과 미주호는 이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고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각각 기존의 5달러에서 4달러 70센트로 8달러에서 6달러로 낮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넥타가 다른 협력사인 일라이 릴리와의 아토피 피부염 및 건선을 포함한 여러 면역 질환에 대한 약물 개발을 협력 중이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가 이번 넥타의 주가 폭락을 기회로 M&A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3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175만 건의 착공과 184만 건의 허가 건수이며 개장 전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존슨앤존슨과 트래블러스를 시작으로 할리버튼, 로키드 마틴, 시그니처 뱅크, 헤스브로, 시티즌스 파이낸셜,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그리고 폐장 후에는 넷플릭스, 퍼스트 호라이즌, 인터액티브 브로커스, 렉스포드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IBM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